유난히 비가 잦은데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바깥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옛 추억이 생각난다라는 낭만파에서부터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그저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고 싶다라는 무의도식파까지 아주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리는 빗방울을 보면서 이것이 자원이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공짜 빗물, 이 빗물이 곧 자원이고 이것을 잘 관리만 한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문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TV평생대학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 빗물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빗물의 소중함 그리고 빗물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한무영 교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빗물 교수라고 부르시던데요. 혹시 빗물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 있으셨나요? 원래 제가 이제 도시에 있는 모든 분한테 물을 공급해주는 그 상하수도 전공으로서 이제 수처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전공을 해왔었는데 한 10년 전에 보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서 무슨 물이라도 갖고 오면은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조차 안 오니 어떻게 할까 했는데 갑자기 그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 물은 뭘까? 얼마나 깨끗할까 봤더니 진짜 깨끗한 물이 전국에 걸쳐서 골고루 내려오니까 괜히 더러운 물 받아서 처리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깨끗한 물 오는 거 받아서 드리면 그것도 제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10년 동안 빗물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고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셨네요. 네, 한무영의 빗물의 재발견,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빗물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빗물에 대한 것들 지금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는 다 아시나요? 네. 근데 얼마나 아시는지 그거 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자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문제, 홍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가 많이 와서 이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가 안 와서 이제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후제도 지낼 경우도 있고 이런 하천이 다 말라버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낙산사에 그 범종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돈으로 환산하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그리고 그걸 끄기 위해서 헬기로다가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 세 가지 문제 다 홍수, 가뭄, 산불 다 비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빗물 관리만 잘 한다면은 홍수를 줄일 수가 있고 가뭄을 줄일 수 있고 또 불 났을 때 빨리 끌 수가 있고 하는 문제라서 요새 새롭게 나타나는 그 학문의 방향이 빗물 관리라는 게 새로운 관리입니다. 근데 다들 빗물 관리를 할 때 빗물에 대한 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어떤 생각이신가요? 산성비. 산성비 때문에 뭐 대머리가 된다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이것이 바로 빗물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비가 오게 되면 뭐 홍수가 나고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도시의 비는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빗물 때문에 쩔쩔매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홍수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 광거를 한 10년 빈도의 강우에 맞게 설계를 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비가 20년 빈도의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한꺼번에 빗물이 내려가게 되면은 하천 수질이 오염돼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죠. 또 지하에는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이제 밑에서는 이제 땅은 말라 있는데 다 버려지는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빗물을 이건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빗물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이걸 모으자. 빗물을 버릴 것이냐 모을 것이냐. 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빗물을 다 버리자라는 쪽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산성비 때문에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제가 있던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쟁반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제 빗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pH를 재봤습니다. pH 메타는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디지털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뭐 잴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쟁반에 받아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았으니까는 그게 바로 이제 떨어진 빗물 그 자체죠. pH를 재봤더니 pH가 뭐 한 5 정도 되는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성비니까 산성비라고 그랬겠지. 그러고서 연구할 게 없구나 이렇게 하고서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제 요 위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그 조그만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지가 좀 묻어 있는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보고 저것도 한번 재보자라고 해봤습니다. 산성비가 여기 떨어지도 산성, 저기 떨어지도 산성이니까 저기 떨어져도 산성이겠지. 그러고선 재봤더니 그게 아니고 알칼리성이더라고요. 똑같은 빗물이 먼지만 묻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칼리성이 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건물 밑에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재봤더니 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성비인 줄 알았더니 산성비 분명히 산성비인데 땅에만 떨어지면은 이제 알칼리성이 된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또 중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무섭게 생각했던 산성비가 수자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댐이 전부 다 이제 빗물을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산성댐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산성비가 오더라도 모은 빗물은 중성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산성비나 알칼리성비나 모아두면은 중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산성비가 그냥 떨어지는 거는 뭐 머리에 떨어지면은 먼지도 안 묻고 그러기 때문에